유리문 너머로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입꼬리가 올라갔다. 냉소였다. 문이 열렸다. 그 순간 차가운 물줄기가 정희의 얼굴을 정면으로 강타했다. 수지는 정희 앞에 서 있었다. 손에 빈 양동이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웃고 있었다. 반달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정희는 집에서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다. 67세 초등학교 교사로 35년을 일하고 5년 전 퇴직했다. 남편은 3년 전 세상을 떠났지만 연금과 저축으로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어머니, 저예요. 아들 태윤의 목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며느리 수진과 함께 서 있었다. 거실 소파에 앉은 두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태윤이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제가 베이커리 카페를 하고 싶어요. 15년간 호텔 파티셰로 일해온 태윤의 꿈이었다. 홍대 쪽에 좋은 자리를 찾았는데 4,500만 원이 필요해요. 정희의 통장에는 9천만 원이 있었다. 남편이 남긴 전 재산이었다. 그중 절반.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움직였다. 좋아. 도와줄게. 어머니. 태윤의 눈이 붉어졌다. 수진이 거들었다. 꼭 성공해서 갚을게요. 저도 홀 매니저로 함께 할 거예요. 사흘 후 정희는 은행에서 4,500만 원을 출금해 흰 봉투에 담아 부부에게 건넸다. 그날 밤 문자가 왔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사랑해요. 하지만 변화는 다음 날부터 시작됐다. 태윤아, 어제 잘 들어갔니? 평소처럼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지금 바빠요. 1분도 안 돼서 끊어졌다. 이상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통화는 점점 짧아졌다. 일주일 후엔 수진이 받았다. 어머니, 너무 자주 전화하시면 태윤이가 준비하는데 방해돼요. 차갑게 식은 목소리였다. 2주간 연락이 끊겼다. 정희는 참다 못해 가게 위치를 물어 다음 날 마포구 와우산로의 공사 현장을 찾아갔다. 유리문 안쪽으로 공사하는 모습이 보였다. 어머니, 왜 여기? 태윤이 놀란 얼굴로 돌아봤다. 안쪽에서 수진이 나왔다.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니, 자꾸 오시면 신경 쓰여요. 부담스러워요. 가슴이 철렁했다. 4,500만 원을 준 사람에게 부담스럽다니. 한 달 후 태윤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니, 개업일 잡혔어요. 2주 후 토요일이에요. 답장을 보냈지만 회신은 없었다. 일주일 후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죄송한데 개업식은 비즈니스 관계자들만 초대하려고요. 정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도 가야지. 마음을 굳혔다. 개업식 전날 정희는 꽃집에서 노란 장미 꽃다발을 예약했다. 태윤이 좋아하는 꽃이었다. 흰 봉투에 50만 원을 넣고 축하한다, 태윤아. 엄마가 항상 응원한다 메시지를 적었다. 개업식 당일 아침 남색 투피스를 입고 택시를 탔다. 오전 9시 55분 스위트 드림 앞에 도착했다. 택시에서 내려 건물 앞에 섰다. 2층 상가 건물의 1층 파스텔 톤의 예쁜 간판이 달려 있었다. 스위트 드림. 아들의 꿈이 담긴 이름이었다. 정희는 잠시 멈춰서서 가게를 바라봤다. 4,500만 원. 자신의 전 재산의 절반이 저 안에 들어가 있었다. 유리문 너머로 수진이 보였다. 청소복 차림으로 양동이에 물을 담아 창틀을 닦고 있었다. 정희가 문 쪽으로 다가갔다. 5m, 4m, 3m.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유리문 너머로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을 정희는 평생 잊을 수 없었다. 수진의 표정이 변했다. 놀란 듯 했다가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입꼬리가 올라갔다. 냉소였다.
수진이 걸레를 양동이에 넣고 꽉 짰다. 그리고 양동이를 들어 올렸다. 천천히 의도적으로. 정희는 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뭔가 이상했다. 하지만 이미 손잡이를 돌리고 있었다. 문이 열렸다. 그 순간 차가운 물줄기가 정희의 얼굴을 정면으로 강타했다. 눈을 뜰 수가 없었다. 코로, 입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왔다. 숨이 막혔다. 걸레 빤물이었다. 시큼하고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온몸이 젖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서 목으로, 목에서 가슴으로 흘러내렸다. 남색 투피스가 순식간에 검게 변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귀가 멍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무슨 일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천천히 눈을 떴다. 물이 속눈썹에 맺혀서 시야가 흐렸다. 그 너머로 수진이 보였다. 수진은 정희 앞에 서 있었다. 손에 빈 양동이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웃고 있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다. 냉소였다. 비웃는 표정이었다. 미안한 기색은 눈만큼도 없었다. 어머니, 초대도 안 했는데 왜 오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귀에 꽂혔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쿵. 노란 장미들이 흩어졌다. 흰 봉투도 떨어졌다. 50만 원이 든 봉투. 축하한다, 태윤아라고 쓴 글씨가 물에 번지기 시작했다. 물이 뚝뚝 떨어졌다. 정희의 얼굴에서, 머리카락에서, 옷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안쪽에서 태윤의 목소리가 들렸다. 주방에서 뛰어나왔다. 흰 셰프복을 입고 있었다. 놀란 얼굴이었다. 어머니, 이게 무슨... 태윤이 당황한 얼굴로 정희를 바라봤다. 청소하다가 실수했어요. 수진이 태연하게 말했다. 목소리에 떨림이 없었다. 하필 그 타이밍에 어머님이 들어오셔서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거짓말이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정희는 분명히 봤다. 수진이 자신을 보고 일부러 양동이를 들어 올린 것을. 문이 열리는 순간 정확히 얼굴을 겨냥해 물을 뿌렸다. 실수가 아니었다. 계획된 것이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태윤이 팔을 잡았다. 정희는 태윤의 손을 떨쳐냈다. 말을 하고 싶었다. 왜 이러니? 내가 뭘 잘못했니?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목구멍이 막혀버린 것 같았다. 그저 바닥만 내려다봤다. 꽃바구니가 보였다. 노란 장미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흰 봉투도 보였다. 물에 젖어 글씨가 번져 있었다. 천천히 몸을 돌렸다. 어머니, 잠깐만요. 태윤이 뒤에서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한 걸음씩 걸었다. 문을 나섰다. 밖이었다. 아침 햇살이 눈부셨다.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다. 누군가 온몸이 젖은 노인을 쳐다봤다. 신경 쓰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택시를 잡아탔다. 어디 가세요? 기사가 놀란 얼굴로 물었다. 연희동이요. 떨리는 목소리로 주소를 댔다. 차가 출발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태윤이었다. 받지 않았다. 5번이나 울렸지만 계속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이가 실수한 거예요. 실수가 아니었어. 일부러였어. 눈물이 났다.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집에 도착해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을 한참 맞았지만 마음속 치욕은 씻겨 내려가지 않았다. 소파에 앉았다. 1시간 후 핸드폰이 울렸다. 동창 미란이었다. 정희야, 나 다 봤어. 그 베이커리 건물 주인이 나야. 내 며느리가 너한테 한 짓 다 봤어.
당장 계약 해지할 거야. 미란아, 내가 처리할게. 알았어. 하지만 정희야, 때로는 본때를 보여줘야 해. 전화를 끊고 서랍에서 명함을 꺼냈다. 김태준 변호사, 내가 준 건 다 돌려받을 거야. 4,500만 원. 한 푼도 빠짐없이. 다음 날 오전 10시 법무법인 사무실에 도착했다. 김태준 변호사가 맞았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정희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4,500만 원을 준 일, 며느리의 태도,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까지. 그래서 돈을 돌려받고 싶으신 거죠? 차용증은 쓰셨나요? 아니요. 그냥 줬어요. 아드님이 갚겠다고 약속한 증거가 있나요? 정희는 핸드폰을 꺼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사랑해요. 태윤이 보낸 문자를 보여줬다. 좋습니다. 갚을게요라는 표현이 명확하니 차용의 의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서 상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다. 법정 이자율 연 5%를 적용하면 한 달 지났으니 총 4,537만 원이네요. 하겠습니다. 내용 증명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틀 정도 걸릴 겁니다. 이틀 후 내용 증명이 발송됐다. 일주일 내 4,537만 원 상환 요구. 그날 오후 태윤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4,537만 원을 갚으라고요? 일주일 안에? 그래. 어머니, 농담이시죠? 농담 아니야.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빌려간 돈 갚으라는 거야. 내가 문자 보냈잖아. 갚을게요라고. 어머니, 제발. 일주일 안에 갚아. 못 갚으면 소송 들어간다. 그리고 태윤아, 앞으로 전화하지 마. 변호사 통해서만 연락해. 전화를 끊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돌아갈 수 없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수진이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모르겠어? 실수로 물 뿌린 것 가지고 이러시는 거예요? 실수가 아니었어. 내가 준 돈 일주일 안에 갚아. 어머니, 저희가 그 돈을 어떻게 일주일 안에 갚아요? 그럼 카페를 팔든지. 어머니, 미쳤어요? 그럼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거고, 너 개업식 날 나한테 뭐라고 했지? 초대도 안 했는데 왜 왔냐고 했잖아. 전화를 끊었다. 사흘 후 미란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희야, 내가 오늘 통보했어. 3개월 후 계약 해지. 고마워, 미란아. 기한 이틀 전 태윤이 혼자 찾아왔다. 얼굴이 헬쑥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대출 받든지 카페 팔든지. 태윤이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발이요. 제발 시간을 좀 주세요. 일주일. 그게 끝이야. 태윤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태윤아, 나도 힘들어. 근데 어쩔 수 없어. 너희가 먼저 나를 배신했으니까. 저녁에 수진도 찾아와 따졌다. 어머니,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건물주가 계약 해지 통보했어요. 그건 건물주 마음이잖아. 어머니가 시킨 거잖아요. 개업식 날 있었던 일 얘기했을 뿐이야. 어머니, 이러실 거예요? 4,500만 원 갚으라고 하고 건물까지 빼앗으려고 하고 시어머니한테 걸레 물 뿌린 게 며느리가 할 짓이야? 수진을 내보냈다. 문을 닫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기한 하루 전 목요일 오전이었다. 정희는 거의 밤을 새웠다. 잠이 오지 않았다. 9시쯤 되었을 때 미란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희야, 너 지금 시간 있어? 내가 보여줄 게 있어. 집으로 갈게. 30분 후 미란이 노트북을 들고 왔다. 정희야, 너 우리 건물에 CCTV 있는 거 알지? 이거 봐.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다. 개업식 날 아침 8시 55분. 수진이 창틀을 닦다가 고개를 들었다. 정희가 꽃바구니를 들고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수진이 양동이를 들어 올렸다. 그 표정이 선명했다. 냉소를 띤 얼굴.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다. 정희가 문 손잡이를 잡았다. 수진이 양동이를 더 높이 들었다. 문이 열렸다. 그 순간 수진이 양동이를 휘둘렀다. 물이 정확히 정희의 얼굴을 향해 쏟아졌다. 수진의 얼굴이 화면에 클로즈업 되어 있었다. 웃고 있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영상이 멈췄다. 일부러였어. 완전히 계획적이었어. 정희야, 이거 태윤이한테 보여줘. 미란이 USB를 건넸다. 여기 담았어. 미란이 돌아간 후 정희는 태윤에게 전화했다. 태윤아, 집으로 와. 혼자. 1시간 후 태윤이 도착했다. 앉아. 이거 봐. 노트북에 USB를 꽂고 영상을 재생했다. 처음엔 무표정이던 태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수진이 양동이를 들어올리는 장면에서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물이 쏟아지는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수진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고 태윤이 고개를 떨궜다. 어깨가 떨렸다. 어머니, 이게 CCTV 영상이야. 건물주 미란이가 준 거야. 수진이가 거짓말했어요. 실수가 아니었어요. 일부러였어요. 알아. 태윤이 울기 시작했다. 소리 내지 않고 그냥 눈물만 흘렸다. 한참 후 태윤이 말했다. 어머니, 제가 집에 가서 수진한테 물어볼게요. 그래. 내일 오후 2시에 와. 둘이 정장 입고 와. 태윤이 나갔다. 저녁 6시 태윤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수진이가 인정했어요. 일부러 그랬대요. 어머니가 자꾸 오셔서 짜증났대요. 간섭하시는 것 같았대요. 목소리가 지쳐 있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바보 같았어요. 내일 오후 2시. 우리 집으로 와. 둘이. 다음 날 오후 2시. 태윤과 수진이 정장을 입고 왔다. 둘 다 소파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이 고개를 깊이 숙였다. 개업식 날 제가 일부러 어머니한테 물을 뿌렸어요. 실수가 아니었어요. 눈물이 가득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발. 어머니. 태윤이 말했다. 저도 죄송합니다. 어머니 말씀을 믿었어야 했는데. 정희는 두 사람을 내려다봤다. 일어나. 수진에게 다가갔다. 수진아, 내 마음 알겠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할 순 없었어. 시어머니한테. 죄송합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해. 알겠지? 네, 어머니. 정희도 눈물이 났다. 내가 이번만 용서하고 건물주하고 잘 이야기해 볼게. 어머니, 감사합니다. 세 사람이 껴안고 울었다.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태윤아, 수진아. 돈은 천천히 갚아. 카페가 정상화되고 나서 우린 가족이니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살았으면 해. 네, 어머니. 정희는 미란에게 전화했다. 미란아, 계약 연장해 줄 수 있어? 정희야, 내가 용서한 거야? 응. 오해도 풀고 사과도 받았어. 그래. 내가 그렇게 결정했으면 나도 그렇게 할게. 일주일 후 일요일, 태윤과 수진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왔다. 함께 과일을 깎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어머니, 카페가 요새 좋아졌어요. 손님이 늘고 있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두 사람이 찾아왔다. 수진은 정희에게 요리를 배웠고 태윤은 집안일을 도와줬다. 어느 일요일 수진이 말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김치찌개 레시피로 메뉴를 만들었어요.
반응이 정말 좋아요. 그렇구나. 뿌듯하네. 3개월 후 태윤이 처음으로 500만 원을 갚으러 왔다. 조금씩 갚아나갈게요. 그렇게 석 달에 한 번씩 조금씩 갚아나갔다. 1년이 지난 어느 일요일, 문을 열자 수진의 배가 불러 있었다. 어머니, 임신했어요. 4개월 됐어요. 눈물이 쏟아졌다. 아이고, 우리 수진아. 3사람이 서로를 안고 울었다. 그해 가을, 병원 분만실 앞에서 정희는 초조하게 기다렸다. 1시간 후 간호사가 나왔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여자아기 낳으셨어요.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작은 아기가 보였다. 분홍색 모자를 쓰고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어머니, 제 딸이에요. 태윤이 울먹였다. 우리 손녀. 예쁘다. 정말 예쁘네. 병원을 나오며 창밖을 봤다. 단풍이 들기 시작했다. 빨갛고 노랗고 주황색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인생도 저런 것 같다.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다. 힘든 시간도 있고 행복한 시간도 있다. 복수가 끝이 아니었다.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었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다시 가족이 되는 것. 때로는 냉정해져야 진심이 통한다. 무조건 참고 이해하는 게 사랑이 아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냉정하게 대해야 상대방이 정신을 차린다. 하지만 결국은 가족이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치유하는 게 가족이다.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가을 하늘이었다.